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33살 셀리는 2011년 4월 13일 오후 평소처럼 모든 집안일을 끝내고 오롯이 4시간 커피 한잔 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앙!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우리 집 앞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끼익 급정거하는 소리까지. 이거 심상치 않잖아요. 놀래가지고 뭐야? 밖을 딱 내다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저 차 내 친구 케이씨 차 아닌가? 놀래서 바로 밖으로 나갔어요. 케이씨, 네가 갑자기 웬일이야? 차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운전석 문을 딱 열었더니 엄마야, 애가 위에 셔츠를 입고 있는데 셔츠가 완전 피범벅이야. 그리고 하의가 다 벗겨져 있네. 차 시트하며 피가 얼마나 놀래요. 당황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셸리 눈에 친구 케이시 품에 있는 작은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작은 분홍색의 덩어리 같은 무언가. 그게 무슨 줄 같은 거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그 줄이 또 케이시의 다리 사이로 쭉 연결돼 있네. 몇 초 후 셸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절친 케이시가 품에 안고 있는 저거 갓난아기네. 로프, 줄 같은 건 잘리지 않은 탭줄이구나. 놀란 그녀는요, 바로 신과함과 동시에 집에서 큰 수건을 챙겨 들고 나와 아이를 먼저 감쌌습니다. 아주 작고 허약한 남자 아기였어요. 아무래도 다리 다 차지 않았는데 나온 미숙아로 보였습니다. 이 아이의 몸에는요, 흙과 풀들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셸리가 정신없이 아기를 감싸고 있을 때 운전석에 앉아있던 엄마 케이시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정부 복지부에 갔다가 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픈 거야. 이거 느낌이 곧 애가 나올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떡해, 너무 아파 신고도 못하겠고 애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급한 대로 근처 외진 풀밭 쪽으로 갔지. 거기서 그냥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나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 아이 우선 안고 너한테 무작정 달려온 거야. 우선 구급대원들도 불러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와? 셸리는요, 친구도 잃을까봐 야, 정신 잃지 마. 내 눈 똑바로 봐. 막 말을 걸었어요. 그 상황에서 케이시 친구에게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아이 숨 쉬고 있지? 나 아이랑 같이 사진 하나 찍어주라. 우리 남편 아이 많이 기다렸는데 낳은 거 알면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으로 의료진들이 달려왔습니다. 아기 배꼽 쪽에 탯줄을 바로 끊었고요. 이제 엄마 몸 쪽에도 연결돼 있으니까 엄마 쪽 탯줄도 자르려고 하는데 이 엄마 쪽 탯줄은 태반이 그대로 붙은 채 이미 엄마 케이시 몸에서 분리된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은요, 자동차 운전석에 떨어져 있는 탯줄, 태반을 혹시나 몰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케이시와 아기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지죠. 아기는요, 체온도 너무 낮고 폐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24시간 집중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엄마 케이시는 다행히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정상이었죠.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케이시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아니, 케이시의 자궁을 딱 보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은 딱 알잖아요. 갓 출산한 여자의 자궁과 일반 여자의 자궁은요, 다릅니다. 이 의사가 자궁을 보는데 케이시 출산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자기가 출산한 게 맞다는데, 아니, 의사가 봤을 땐 임신했던 자궁도 아니야. 이 뭐 돌연변이야 뭐야. 순간 이 남자 아기 진짜 이 여자의 아기가 맞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에 의사는요, 케이시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출산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퇴근하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애가 곧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친구 집으로 갔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낳았어요. 자,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이 여자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앞서 케이시 분명히 친구 셸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출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차를 세우고 풀밭에서 애를 낳았고 그 후에 애를 안고 친구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왜 말이 달라? 의사는 딱 판단이 섰습니다.
이 아기, 이 여자 아기 아니네. 그럼 이 아기의 진짜 엄마는 어디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에 병원 측에서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바로 체포가 되는데 이때 그녀는요 딱 잘라 말해요. 이 아기 내가 낳은 거라고요. 아 미치겠네 진짜. 그런데 경찰은요 100% 정확하게 확신했습니다. 네 몸은 아기를 낳지 않았다잖아 이거사. 네가 낳은 거 아니잖아. 진짜 애 엄마 누구야? 사실대로 말해. 왜 이 아기를 당신이 안고 있었으며 진짜 애 엄마 어딨냐고. 이에 대해서 그녀는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그러면서 경찰과 엄청난 심리전을 벌이는 거예요. 입을 다무니 어쩌겠어요. 경찰은 그녀의 배경부터 사건 당일 하루 전날까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기 시작합니다. 웃긴 게요. 이 K씨는요 뭐 불임이라거나 아이가 없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13살 아들과 14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되게 다정한 남자였어요. 사실 이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었거든요. 이 두 아이들 또한 이 남편의 친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 가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아이들도 아빠 아빠 하며 잘 따랐고 이 남편 또한 친자식들처럼 애정 주면서 잘 키웠거든요. 남편과의 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여자가 왜? 우선 이 가족들 말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전에 K씨가 차를 타고 집을 나섰는데 이때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이미 스티스라는 21살 여자가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이런 우연이 있나. 이 제이미 35주 차에 임산부였네. 그리고 사건 당일 아침 K씨와 함께 차를 타고 나간 후부터 어디로 간 건지 깜깜무소식이야. 제이미의 가족들 플러스 그녀의 남편조차도 그녀의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연락도 전혀 안 되고. 딱 드는 생각이 이 남자 아기 제이미 아기 아니야? 이 제이미 도대체 어디서 아기를 낳았길래 K씨 여자한테 아기를 도둑 맞은 거지? 도둑 맞았는데도 왜 아기를 찾으러 나타나지 않는 건가? 경찰은요 K씨한테 캐물었어요. 제이미와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왜 네가 제이미 애를 데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와 내 애라니까요. 내 애. 제이미랑은 몇 주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돼 만났어요. 저도 임산부고 제이미도 임산부라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말도 잘 통해 금방 친해졌죠. 사건의 그날 제이미와 함께 나갔던 건 제이미가 정부에서 임산부들한테 그 복지 혜택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신청을 안 해놨더라고. 예를 들어 그거 하면 기저귀 공짜로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꼭 해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내가 알려준다고 그래서 같이 나왔던 거예요. 복지 신청 도와주러. 그래서 그 복지 신청 다 하고 나는 뭐 제이미 집에 데려다 줬지. 그 후는 나도 잘 몰라요. 데려다 주고 집 가는 길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애 낳고 뭐 그러다 보니 나도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진술을 하니까 경찰이 치조실에서 그녀 앞에 제이미 사진을 딱 놔두고요.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자리에 쓱 빠졌대요. 혼자만 냅둔 거예요. 그랬더니 취조실 안에서 이 여자가 제이미 사진을 보면서 너 어디 있는 거야 걱정되게. 빨리 나타나. 내가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잖아. 제발 아무 일 없이 나타나라고. 가족들에게 연락이라도 해 제발. 제이미 사진 보면서 제발 나 억울한 혐의 좀 벗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 모든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주 안젤리나 졸리 뺨치는 연기력이에요. 헐리우드 가야 돼. 얼마 안 가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그 아기 DNA 대조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친엄마인지 아닌지. 해보니까 아닌데, 네 아들 아닌데. 이런 정확한 사실에 뭐 어쩌고예요. 과학을 이겼다고 할 거야? 아니면 DNA가 거짓말한다 할 거야? 보통은 여기서 죄송합니다 할 만한데 이 여자는 보통 년이 아니에요. 잠깐 말을 잊지 못하다가 또다시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날 제이미를 집에 데려다주고 차를 타고 가다가 주차장에서 애슐리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깐난아기 하나 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한 여자한테 $550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말을 해도 그럴싸하게 하든가. 이건 100% 개소리잖아요. 무슨 뜬금없이 지한테 애를 사라 그래. 그 애를 그럼 탯줄도 안 뗀 상태로 태반까지 붙어있는 상태로 지한테 팔았다고? 그러니까 나름 처벌 피하겠다고 머리 쓰는데 애지간히 돌대가리인 거예요. 경찰 당연히 이 말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안 되겠던지 방법을 바꿉니다. 아, 몰라 어쩌라고. 아씨, 삐삐삐삐. 온갖 욕설과 막말을.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 주위 사람들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잡혀요. 케이씨라는 여자의 소름 끼치는 성격, 그리고 제임이라는 젊은 엄마의 비참한 사연까지. 우선 케이씨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무려 몇 년 전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자기야, 나 유산했어. 웃긴 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럼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그녀가 산부인과 가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유산됐다고 했을 때도 그 전후로도 병원 가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병원을 안 가. 뱃속에서 태아가 조금씩 막 증발했나봐. 당연히 병원을 안 갔으니 진단서 같은 것도 없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다른 임산부에게도 집착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식들이 그냥 툭 엄마 우리 학교 선생님 임신했다? 이 얘기 듣자마자 그 여자 선생님을 몰래 매일 미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 여선생님 유산했대요. 그걸 확인한 후에야 미행을 멈췄다고. 이런 경험이 몇 번 쌓이게 되면서 점차 그녀의 임신 위장은 더 정교해지고 더 사실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초음파 사진을 훔쳐다가 나 지금 임신했어. 여기 내 초음파 사진이야. 그리고 실제로 몇 개월 지나면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아기 심장 소리를 또 인터넷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야 우리 애기 심장 소리야. 그냥 자기 똥뺀데 여기 안에 우리 애가 있다고. 우리 애가 지금 발로 찼다고. 아니 그냥 똥만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소리도 들려주고 초음파 사진도 보여주니 진짜라고 믿게 되죠. 오히려 진짜 내 아기가 생겼다는 생각에 더 좋아했을 거예요. 남편은요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나 곧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제왕절개 하기로 했어. 당연히 거짓말.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녀는요 제왕절개 수술에 관한 모든 것을 열람하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10개월이 다가왔어요. 만약 여기서 내 거짓말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거짓말이 나를 괴롭히는 독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걸려선 안 돼. 이에 대비해서 그녀는 일찌감치 두 가지 해결 방안을 계획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는 도둑질.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그녀는요 한 산부인과 문 앞을 끊임없이 배회해요. 그러다가 산모인 척 연기하면서 신생아실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막 생쇼하다가 간호사한테 걸렸어.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렇게 되니 자기 딴을 생각한 거예요. 와, 이 방법은 안 되겠다. 두 번째 방법으로 가자. 두 번째 방법은 뺏기. 아, 누구 아기를 뺐지? 아, 만만한 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지.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 예를 들어서 맘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타겟을 고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다. 그게 누구? 제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범행을 했을까?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케이씨가 자기 두 자식들과 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심상치 않은 물건을 구매한 거예요. 호신용 전기 충격기. 와, 감이 오죠? 그녀는요 그걸 가지고 이웃 주민의 다리를 2번이나 감전시켰습니다. 놀란 이웃이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삐삐삐삐 욕을 막 하는데도 이때 케이씨 막 웃기만 했었대요. 즐거운 거예요. 이거 쓰면 성공할 것 같거든.
잔혹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낸 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아기와 K씨가 맨 처음 실려오고 병원 측은 구급대원들이 혹시 몰라 보관해 놨었던 태반과 탯줄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후에 병원 측은요, 이 두 개를 검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그대로 얼어버렸대요. 왜냐? 태반을 이렇게 보는데 태반에 자궁, 난소, 나팔관 이런 내장에 잘린 부분들이 군데군데 좀 붙어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저절로 잘린 게 아니라 딱 봐도 이미 의도적으로 잘라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도려내져 나왔구나. 아기를 뱃속에서 도려낸 사람,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의사는 아니구나. 이 수술, 성기술이 영 초라하고 엉성했으니까 어느 의사가 엄마의 내장까지 같이 잘라내겠습니까? 바로 경찰에 이를 알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의사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이 산모 살아있을 거예요. 아니 적어도 아이가 몸에서 나왔을 때 그땐 분명히 살아있었을 겁니다. 실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산모가 죽은 후에 아이를 빼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돼서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죽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정상적으로 살아나오는 건 확률이 거의 희박하대요. 죽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살아나올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아기가 살아나오지 않았냐. 이 말은 즉슨 출산 당시 애엄마 살아있었다는 거다. 얼른 찾아야 한다. 제 시간에만 발견된다면 그녀 살 수 있다. 이 말에 조급해진 경찰들은요, 취조 방식을 달리합니다. 더 세게, 적극적으로 강도 높게 캐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겨운 짓을 저지른 년이에요. 이거 보통 년이겠습니까? 끝까지 지는 잘났대. 그러다 자기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어딘가로 딱 끌려갈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사실 저 다중인격자예요. 저 심신미약이에요. 와, 한다는 소리가 앞서 언급했던 애슐리, 자기한테 아기 살래요 했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기의 또 다른 인격이라는 거예요. 애슐리의 인격이 자신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 친구 제이미를 독살시킨 건 애슐리 인격인 것 같다. 그래서 제이미가 어디 있는진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러면서 인연은요, 자기가 진짜 다중인격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몇 번이나 능글능글하게 경찰 앞에서 인격을 바꾸는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자가 칸 영화제에 가야 돼요. 진짜 가지가지하고 자빠졌죠. 애슐리 인격이 있을 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면서 애슐리 인격이 자기한테 뭐 애기 사라고 했고 뭐 이런 건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몰라. 말이 안 되죠. 이것 외에도 K씨의 가족과 친구들 왈, 그녀의 일생 동안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빼고는, 사소한 일로 화를 잘 내는 것 빼고는 지금까지 어떠한 다중인격의 징후도 보인 적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연기로 처벌 피하려고 쓴다 했어. 정말 사악하죠. 하지만 여러 증언들의 이런 상황에서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솔 하에 황량하고 외진 한 산속 얕은 구덩이에서 제이미를 발견해요. 안타깝게도 당시 21살이었던 제이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그날 전말은 이렇습니다. 복지 혜택 같은 그런 거 이제 신청하는 거 도와주겠다, 애기용품 사주겠다라는 핑계로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제이미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외진 숲속으로 차를 몰아요. 거기서 바로 그냥 제이미 목에다가 전기 충격기를 갖다 대버린 거예요. 놀란 제이미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자, 기절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거든. 제왕절개 수술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더만. 안 아프게 해줄게. 바로 칼로 배 갈라가지고 제이미의 몸에서 35주 된 남자 아기를 꺼낸 겁니다. 그때 기술이나 손놀림이 너무 투박해 제이미의 내장도 일부 잘려 나간 거예요. 자, 아기를 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애초부터 제이미를 살려둘 생각 없었거든.
애가 상처 입을까봐 제왕절개 조심조심 한 거지. 애가 이미 빠져나온 지금 제이미는 걸림돌이야. 제이미는 절대 살면 안 돼. 그래서 제이미의 목과 손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결국 제이미는 심한 출혈과 외상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더 최악이요. 아기를 꺼냈잖아요. 그 후에 태반에 탯줄 일부까지 해서 이걸 이제 자기 몸에 넣으려고 했대요. 자기 애라고 하려고, 진짜 자기 몸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려고. 제이미 몸에서 태반 플러스 탯줄까지 다 잘라내서 자기 몸에 딱 넣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임신이 안 된 상태니까 자기 몸에 장기들이 다 꽉 차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디다가 어떻게 넣을 거야.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피범벅이 된 살점을 운전석 카시트에 올려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은 거예요. 자기 몸 밑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그 상태로 친구 집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애를 낳은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죠. 이런 역겨운 사건이 있을까요? 제이미, 너무 안타깝습니다. 2012년 그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케이시의 변호사도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이거는 사형이 안 나오길 바래야 돼. 케이시 또한 지는 살고 싶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1급 살인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2012년 3월 K씨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돼요. 와, 이후에 K씨가 제이미의 몸에서 꺼낸 남자 아기는요, 노련한 응급 처치와 병원의 보살핌 아래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바로 이 친아버지에게 넘겨져서 아버지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몇 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저도 심심찮게 이런 비슷한 사건을 다루기도 했어요.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 영상 마지막에 그 연결되는 영상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믿을 수 없는,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경악스러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